안녕하세요. 글로벌 ETFTV입니다. 2021년 3월 25일 새벽 5시 20분경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3월 24일 종가가 막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오늘 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주 폭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중국 증시가 물론 힘을 최근에 못 쓴 것은 분명한데 달러로 표시된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ETF들이 거의 폭락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어떤 뭐 조치를 취했나래 갖고 제가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중국에서 특이한 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제 내피셜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특이한 뉴스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수에즈 운하죠. 이게 여기 이집트 여기 수에즈 운하. 통상적으로 여기 아시아권에서 유럽에 수출하려면 호르주만 해협을 통해서 여기 이제 수에즈 운하더라고. 여기서 아주 초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대말 화물선이 아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원유 가격이 폭등을 냈더라고. 어제 폭락을 냈던 원유 가격이 이 운하가 막히니까 이게 아프리카 돌아갈 유럽 수출해야 되니까. 아, 그리고 BDI 지수도 좀 오를 것 같은데 BDI 지수 그렇게 생각보다 오르긴 올랐는데 많이는 안 올랐어요. 그거는 내가 납득이 이해 가는데 혹시 제가 중국 증시 폭락에 혹시 요거는 근거 없는 저희 상상력입니다. 이 수에즈운하 사고 때문에 유럽에 가는 중국의 수출품이 막혀갖고 폭락을 하게 됐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크게 좋을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수에즈 운하서 기 400m 컨테이션 자초 선발 200척 발목 완전히 그냥 이 대만 그 화물선인데 여기 사고 터져갖고 수에즈 운하를 딱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과는 잘못하죠. 일단은 어제 폭락했던 원유 값이 갑자기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 때문에 갑자기 원유 가격이 폭등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돌아가야 되니까 그 WTI 원유가 아주 6%나 급등을 했고 브렌트도 6%나 급등을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원유 가격 급등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인베스팅닷컴 홈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하여튼 테크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다. 어제 테크주들이 오르는 또 조정입니다. 다우존스지가 0.01% 하락, S&P 500이 0.53% 하락, 나스닥이 2.01% 하락입니다. S&P 500 맵을 보면 오늘 기술주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여기 그거 아까 수에즈운하 사고 때문에 그 에너지주 이거 템에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네요. 오늘 여기 산업재 쪽이 괜찮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기술주는 조정입니다. 어제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원유부터 봐보겠습니다. UCO 원유 2배 레벨입니다. 어제 이게 폭락을 했었죠. 어제 한 9.36% 폭락을 했는데 오늘 또 폭락한 거 정도를 다 되돌려 놨습니다. 수에즈 운하 화물선 사고 여파입니다. 아프리카 돌아간다니까 원유가 많이 소비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9.15%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DMI 지표가 그래서 DI-제일 2에 있는 위험 구간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물수제비 반등, 쏘기수 상승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지만 3등급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어제는 원유가 4등급이었습니다. 한 등급 올라왔지만 차라리 물량 축소 기회를 갖고 삼는 게 맞지 않은가? 저희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원유가 다시 2등급으로 가려면 여기 DMI 지표에서 요 DI 플러스 ADX성도 꺾이고
DI-가 ADX선 아래에 내려가면 2등급이 될 수 있는, 내일마저 급등한다면 2등급이 될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 판단하기는 저는 물세비 반등, 속임수 반등으로 판단해서 3등급으로 일단 했습니다. BDI 벌크션 운임지수도 올라갈 텐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하물선이 교체됐으니까 운임지수도 어제 폭락을 하다가 오늘 또 3.12%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이형 구간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물세비 반등, 이것도 아까 원희하고 똑같이 반등했지만 이거 속임수 상승이다. 그래서 도리어 물량 축세가 해야 할 기회가 아닌가 이래갖고 분봉에서 이것도 레인보우 신호지만 3등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올라가는 쪽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수혜주 운하하고 관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증시가 아주 심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CHAU 중국 CSI 300 2배 레벨입니다.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3.23% 하락했습니다. 뭐 상해 A주는 그래도 생각보다 크게 많이 하락 안 했네요. 이걸 보면 많이 하락, 뭐 중국이 최근에 계속 안 좋아요. 이것도 안 좋은데 저는 일단 3등급으로 분류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틴게일 존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등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3등급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좀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상해 A주는 괜찮은데 홍콩 H주는 아주 폭락 수준의 하락입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중국 홍콩 H주입니다. 무려 11.12%나 폭락을 했어요. 이게 수혜주나 사고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중국의 요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홍콩 H주는 외국인들이 집중 매도를 하고 있죠. 이거는 마틴게일 존에서조차도 이탈을 했습니다. 11.12%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 신호입니다. 4등급 하락 추세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홍콩 H주 폭락 수준입니다. 중국의 C웹도 봐보겠습니다. C웹 중국 IT 기업 2배 레벨입니다. 이것도 퍼펙트 어텐션 신호, 이거 폭락 수준의 하락입니다. 일봉에서 17.05% 대폭락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거 마틴게일 존에 있는 걸 감안을 해서 등급은 3등급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폭락이 어마어마한 폭락입니다. 왜 이런 폭락을 하는 건지 뭔가 중국의 IT 기업에 어떠한 이상 신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미국 정부에서 이쪽에 규제를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등급은 제가 3등급으로 분류를 했는데 폭락의 정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중국 전기차를 한국 시장에 한번 봐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ETF예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 액티브 ETF입니다. 1.81% 하락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어텐션입니다. 중국 전기차 4등급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하여튼 중국이 아주 곡소리 나고 있습니다. 이게 수혜주 운하 파문인지 아니면 혹시 중국의 내부적인 요인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중국의 IT 기업을 갖고 견제하는 그 움직임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중국 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 속에서 그래도 1등급이 딱 한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틸리티를 봐보겠습니다. UTSL, 미국 유틸리티 3배 레벨입니다. 0.15%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전히 1등급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1등급 종목이 한 종목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등급까지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산업재를 봐보겠습니다. DUSL, 미국 산업재입니다. 뉴트럴 신호입니다. 일봉에서 2.37% 상승했습니다. 미국 산업재 2등급으로 상승 중입니다. BRN, 미국 부동산 3배 레벨입니다. 이 미국 부동산도 좀 남이 빠질 때 좀 선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1.52% 하락을 했습니다. 분봉에서
어텐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눌림목 하락으로 보고 2등급 상승 추세로 분류하겠습니다. CURE 미국 헬스케어 3배 레벨입니다. 0.26%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그 어텐션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뭐 시가 위에 있는 거 감안하고 일본의 중정량이기 때문에 일단 2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코스닥을 봐보겠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입니다. 1.74% 상승했습니다. 분봉이 지금 전산 점검 중이라 이게 어저께 나오네요. 하여튼 코스닥도 2등급 상승 추세가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25일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2021년 3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태인 시장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빅스 공포지수가 여전히 3등급입니다. 변동성 확대 진입 유효하고요. 글로벌 증시는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달러 지수가 이렇게 여전히 2등급이죠. 그 원자재 시장도 혼조 구간입니다.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됐네요. 미국의 고위험 채권은 2등급, 미국 국채는 3등급이 돼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입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혼조 구간이 되겠습니다.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 쪽입니다. 미국 빅스 여기 여전히 3등급이죠. 빅스보다 아래 등급 4등급 5등급은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꽤 매도하는 종목이 꽤 있습니다. 미국의 업종별 ETF도 있고 중국 홍콩 H주 같은 것도 그 매도 신호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여기 3등급은 여기 그래도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간망으로 하겠습니다. 빅스보다 한 개 등급 이상 위인 2등급은 여기 입질 매수. 오늘 2등급만 해도 굉장히 강한 겁니다. 빅스보다 2개 등급 이상 위인 미국 유틸리티만은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뭐 달러 지수가 워낙 뭐 위에 있다 보니까 팔라듬 간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지수보다 아래 등급이면 3, 4, 5등급 대부분의 원자재는 뭐 원유가 세게 반등을 했지만 물수비 반등을 보고 3등계를 할지라도 100%에서 매도해서 물량을 축소하는 기회로 저는 참고자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뭐 여기 2등급으로 다시 팔았다가 다시 2등급 가면 사더라도 일단은 정리하는 게 저는 뭐 속임수 반등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일단 판정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여기에 좀 추세적 상승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입니다. BDI 지수도 뭐 상승을 냈지만 이 속임수 상승으로 보고 일단 물량 축소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도 그 50%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지수 쪽입니다. 1등급 유일하게 미국의 유틸리티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구축, 제가 여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약할 때 강한 게 이 유틸리티하고 이 미국 부동산이라 했죠. 이번에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2등급입니다. 미국 부동산, 산업재, 미국 헬스케어, 한국 코스닥은 2등급 상승 추세입니다. 이 부동산 하여튼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국 코스닥 잘 버티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하여튼 코스피는 수혜주나 사고가 또 코스피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유럽 수출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코스닥은 지금까지 잘 버텼습니다. 미국 다우삼십, 미국 나스닥배, 미국 러셀 2000, 미국 혁신기업
미국 금융, 미국 팡플러스, 미국 반도체 기업, 미국 IT 기업, 미국 S&P IT 기업, 미국 나스닥 클린 에너지, 미국 바이오, 미국 나스닥 바이오, 미국 개농기업, 미국 소비재, 미국 소매업, 미국 기초소재, 미국 원유기업, 유럽, 유로스탁스 50, 일본, 중국 CSI 300, 중국 IT기업,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인도, 베트남, 이머징 마켓, 태양광, 풍력, 클린 에너지, 전기차 2차전지, 자율주행 전기차, 한국 코스피, 한국 코스피 200, 한국 IT기업, 한국 에너지학 기업, 한국 2차전지는 3등급 중립이 되겠습니다. 오늘 중립은 간망입니다. 미국 S&P 500, 미국 항공기업, 미국 운송기업, 미국 지방은행, 미국 건설기업, 미국 금강기업, 여기 안 보이겠지만 중국 홍콩 H주는 4등급 하락 추세,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팔라듐 2등급이지만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도 위험자산 손해니까 오늘 간망을 하겠습니다. 니켈, 원유, 천연가스, 금, 은, 농산물, 설탕 3등급 중립이지만 달러 지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100% 매도입니다. 구리, 아양, 커피 이쪽 또는 4등급 하락 추세입니다. 100% 매도입니다. 미국의 고위험 채권이 2등급, 미국 국채가 3등급이 돼서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가 됐습니다. 달러 지수가 여전히 2등급이고 한국 시장에서 달러는 2등급, 엔화는 3등급입니다. 미국 국채는 3등급, 신흥국 통화도 3등급, BDI 벌크션 운임지수도 3등급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또 여전히 미국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도 참을만 한데 중국은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 중국이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중국 증시 끝난 것 이상으로 미국 시장에서 달러라는 중국 증시, 특히 중국 홍콩 H주하고 중국 IT 기업 아주 두 개가 아주 박살 날 정도로 아주 대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중국의 내부적 요인인지 아니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인지 이건지 모르겠나.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수에즈 운하 사고예요. 수에즈 운하 사고 때문에 중국이 혹시 유럽의 수출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주가에 반영돼서 이러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여파가 한국 증시에도 미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입니다. 하여튼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그 조정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